안녕하세요, 엄마맘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의견이 있는데 꺼내기가 두렵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 집에 돌아오면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다음에 또 같은 자리에 서면 또다시 입을 닫게 되는 그 반복. 혹시 이 경험이 익숙하신가요? 오늘은 왜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위축되는지, 그리고 그 작아지는 마음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축되는 것과 내성적인 것은 다릅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것이고, 위축되는 사람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에요. 안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딘가에 걸려서 멈춰버리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위축 반응을 일종의 방어 기제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 상황에서 거부당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움츠리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시선을 피하게 되고 존재감을 줄이려는 반응이 나타나요. 이것은 뇌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 반응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의견을 말하는 것이 생존을 위협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상황에서 말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자동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설정된 방어 시스템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축 반응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첫 번째는 표현이 좌절된 경험입니다. 어린 시절 자기 의견을 말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틀렸다고 지적받거나 나서지 말라는 반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내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 뒤로는 말하기 전에 자동으로 검열이 시작돼요. 이걸 말해도 될까? 틀리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두 번째는 주목받았을 때의 부정적 경험입니다. 발표 중 창피를 당했거나 사람들 앞에서 실수해서 웃음거리가 된 기억, 단 한 번의 경험이라도 강렬하면 뇌는 그 상황을 위험으로 분류하고 이후 비슷한 상황마다 위축 반응을 발동시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똑똑하지 않아. 내 의견은 별로 가치가 없어. 라는 자기 인식이 깔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을 꺼낼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친구는 회의 시간마다 의견이 있어도 절대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심장이 빨라지고 목이 막혔대요. 결국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의견을 말하면 속으로 나도 그 생각이었는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이 패턴이 수년간 반복되었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니 학창시절 수업 중에 발표를 했다가 선생님에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시작이었대요. 그 한마디가 내가 말하면 틀릴 수 있다는
공포로 자리 잡았고 그 뒤로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친구가 변하기 시작한 건 소규모 모임에서 짧은 의견을 하나씩 꺼내보면서부터였어요. 말해봤는데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경험이 쌓이면서 오래된 공포가 조금씩 느슨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유독 자기만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꼈대요. 대화에 끼고 싶은데 자기가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 항상 듣는 역할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늘 자괴감이 들었다고 해요. 그분은 가장 편한 친구 한 명과 있을 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는 연습을 시작했고 그 작은 성공이 다른 자리에서도 조금씩 목소리를 내는 용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들 앞에서 작아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위축되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보호 반응이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것이니 자기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랬 내가 아니라 그만큼 긴장했구나 라고 자기에게 말해주세요. 두 번째, 안전한 관계에서부터 연습해보세요. 가장 편한 사람 앞에서 작은 의견 하나를 꺼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게 좋더라.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같은 짧은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쌓이면 다른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조금씩 덜 두려워집니다. 세 번째, 완벽한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축되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완벽하게 정리된 말만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화는 완성된 문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눌해도 괜찮고 중간에 말이 꼬여도 괜찮아요. 말의 완성도보다 말을 꺼냈다는 용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 내 말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다른 사람의 것 못지않게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의 시선을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작은 목소리라도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남들 앞에서 작아지는 것은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한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 배운 방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작아지는 습관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주 천천히 아주 작은 목소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의 생각도 들릴 자격이 있어. 나의 목소리도 이 세상에 필요한 목소리야.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움츠리고 있던 마음에 천천히 펴도 괜찮다는 허락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느라 답답했던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내일은 한마디쯤 꺼내볼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